요 113페이지 1번은 또 시험에 우리 오늘 할 실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애니까요. 꼭 세무조정 자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113페이지 1번. 자, 읽어보죠. 자, 1번에 자, 단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했대, 유상증자. 우리 유상증자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는 걸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실시하였는데, 거기 신주 발행에 따른 등록세와 주권 인쇄비 13만 원은 수수료 비용에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권 인쇄에 따른 수수료 비용하고 그 등록세하고 주권 인쇄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주 발행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신주 발행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우리 어떻게 배우냐면 신주 발행비는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죠.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발행가액 차감.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해요. 네, 그럼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발행가액이 감소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발행가액이 감소하는 건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주 발행비는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본다가 문구예요, 문구. 이해되세요? 왜냐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만큼 할인 발행이 되는 효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 발행할 때 할인 발행됐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계정 과목을. 자,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이번에 장부에서 현금이 13만 원이 나갔대. 이거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잡은 거죠. 이렇게 잡았는데 세법은 이게 뭐냐면 신주 발행비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보고요.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뭐로 보냐면 우리 회계에서 자본 조정해서 차감하는 걸로 보죠. 그렇죠? 근데 세법은 우리 이미 자본은 그게 자본금이든 뭐 자본 조정이든 다 하나의 자본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자본 조정에서 차감한다라는 거는 자본에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법상 분계는 자본에서 뺀다. 차변으로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계를 해볼게요. 자, 분계를 해보면 자, 일단 비용부터 하겠습니다. 자, 비용이 차변에 있다라는 건 비용의 감소죠. 비용이 증가죠. 예. 자, 그러면 장부는 비용을 13만 원만큼 증가시켰지만 세법은 비용이 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부상 비용 13만 원에서 세법상 비용 0이 되려면 비용이 13만 원만큼 감소해야 됩니다. 대변으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세법상 비용이 감소하는 거. 그렇죠? 이걸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송금 불산입. 그리고 어저께 넘어해가지고 자, 어저께 우리 분계를 끊었을 때 한쪽이 자본이면 이거 부당한 유출도 아니죠, 여러분들. 자본이니까 요거 기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자, 왜 기타냐면은 외우세요, 꼭. 세무조정은 시험에 6점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1점, 많게는 2점 이렇게 내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세법상 비용이 지금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본 증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자본이 차변에 있으니까 세법상 자본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한쪽은 자본이 감소했고, 한쪽은 최종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니까 결론적으로 장부와 세법의 최종적인 자본의 차이는 없죠. 그래서 기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꼭 그냥 이런 말 쓸게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자본 뜨면 기타다가 외우세요. 알죠? 이거 예,
거짓말 못해 정말 20번을 한 것 같아요. 꼭 외우시고. 그래서 회사가 시험에 내요. 회사가 만약에 신주 발행비를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그냥 송금, 불산입, 기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뭐 송금 불산입, 뭐 수수료 비용 하셔도 되고, 뭐 송금 불산입, 뭐 신주 발행비라고 하셔도 되고, 뭐 유상증자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알죠? 그래서 기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요. 자, 이제 113페이지의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볼게요. 자, 상여금 판. 이거 회사가 비용 처리자인 거죠. 자,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영업이사에 대한 상여금 200만 원 뿐이다. 우리 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과 퇴직금의 한도가 있다라고 했고, 직원은 한도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요. 영업이사는 출자 임원에 해당되며 당사는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우리 임원 상여금 규정 없으면 한도 얼마로 본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0으로 봅니다. 그럼 200만 원 회사가 지출했는데 요거 세법상 한도는 0이니까 200만 원 전부 다 부당한 유출로 해석을 하겠죠. 부당한 유출이니까 우리가 사유출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출자 임원이면 임원 쪽으로 가죠, 어저께. 그렇죠? 그래서 임원 쪽으로 가니까 얘는 상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장부는 이번에 현금 200만 원 나간 거, 차변에 상여금 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세법은 요게 200만 원이 전부 다 부당한 유출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사유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사유출. 네, 그럼 오류 수정 분계를 끊으면 장부는 비용 200, 세법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비용 0. 그죠? 그럼 비용 200에서 비용 0이 돼야 되니까 비용이 감소해야 돼요. 대변으로. 그죠? 이걸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유출 나오면 그냥 가산조정 때리시면 돼요. 그렇죠? 사유출은 무조건 어저께 했었지만 가산조정에서밖에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유출은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 여기다가 송금, 불산입, 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여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죠? 200만 원 상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2번은 크게 딱히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115페이지. 이거는 말로 때울게요, 여러분들. 말로 어저께 했으니까. 뭐냐면 자, 115페이지에 11번이었죠, 여러분들. 자, 11번 볼게요, 문제. 자, 세금과 공과 재. 요게 이제 제조원가. 우리 제조경비 처리한 거죠, 비용. 자, 세금과 공과 재 중에는 세금 계산서 미수치로 인한 불공제 매입세. 핵심 여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내 세금에서 차감을 못하니까 순자산의 지출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순자산의 감소가 맞으니까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매입세 불공제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세도 제재 효과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전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죠? 근데 그게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때는 송금불산입 유보. 그죠? 근데 우리가 비용과 관련돼 있으면 그때는 세무조가 없었고, 그죠? 복습 어저께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지금은 세금 계산서 미수치니까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근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요. 얘는 세무조정 일단 송금 불산입, 맞죠? 송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뭐냐면 사유출이면 사유출. 그렇죠? 부당한 유출이에요. 세법상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근데 이 매입세액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냐면 국가한테 귀속, 세무서한테 귀속이 되니까 이때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사유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로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세무조항 맞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했던 숙제 마무리하고요.